모씨 형제가 천막을 나가자 홀필열이 웃으며 곽정에게 물었다. 두 제자분께서 저를 시해하러 왔는데 곽대엽께서는 모르고 계셨는지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말에 홀필열이 크게 웃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곽대엽과 제 선친의 교분이 있는데 설마 곽대엽께서 날 해하려 하셨겠습니까? 그러자 곽정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글쎄요. 공사가 유별하니 꼭 그런 건 아니지요. 과거 부친 되시는 탈의 의형제가 군대를 이끌고 청주를 공격해왔을 때 전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직접 부친을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칸께서 병세가 위중하셔서 부친께서는 퇴군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여 다행히 의형제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도 대의멸친, 즉 의를 위해서는 가족도 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의를 위해 가족도 버릴 수 있을진데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곽정의 말에 금융국사와 윤국서 등의 안색이 차갑게 변했다. 양과 역시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래, 백부님에게는 의형제 하나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의멸친 때문에 죽이셨군. 그럼 백부님은 평생 실수 한 번 하신 적이 없단 말인가? 홀필열은 비록 곽정의 말이 괘씸하기는 했으나 그 사람됨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곽정을 수하에 넣고 싶었다. 그는 여전히 친근하게 말했다. 곽대엽 현재 송의 조정은 간신들로 가득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에 곽정 역시 동의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황제는 형구는 못 되십니다. 재상가사도 역시 천하에 둘도 없는 간신이지요. 곽정의 말에 모두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곽정이 적군 앞에서 본국 황제와 재상을 비난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군요. 곽대엽께서는 당대 제일가는 영웅이신데 어찌 그런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신단 말입니까? 홀필열의 말에 곽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비록 부족하기는 하나 간신배에게 놀아날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분연히 일어나 송을 지키려 하는 건 몽골군이 우리 국토를 짓밟고 내 동포를 학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홀필열이 탁자를 내리치며 맞장구를 쳤다. 좋은 말씀입니다. 모두 곽대엽을 위해 건배를 하십시다. 그러곤 앞에 놓인 마유주를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보며 금융국사를 비롯한 기타 다른 장수들은 서서히 불안해졌다. 행여 홀필열이 곽정과 부친의 예정을 생각하거나 혹은 곽정의 사람됨에 넘어가 순순히 곽정을 풀어주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대로 곽정을 돌려보내면 다시는 그를 잡을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러나 홀필열이 단숨에 마유주를 들이켜자 하는 수 없이 모두 그를 따라 잔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 곁에 서 있던 병사들이 다시 잔을 채웠다. 그러자 홀필열이 말했다. 맹자께서도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벼운 존재라 했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천하를 생각하는 자는 천하 사람들의 천하요. 덕이 있는 자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대몽골은 조정이 평안하고 백성의 삶이 태평합니다. 우리 대칸께서는 송의 백성이 도탄에 빠져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해내고자 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곽대엽과 다를 바 없으니 역시 영웅의 마음은 통하는 법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홀필열은 또다시 잔을 비웠다. 금융국사 등도 막 잔을 들어 입에 대려는데 곽정이 소매를 휘둘러 강한 바람을 일으켰다. 모두 뜻밖의 일이라 그만 잔을 놓치고 말았다. 백성이 가장 귀하다 하셨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몽골군이 송을 침략한 이래 우리 송의 백성은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무고한 백성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백성들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으며 수없이 많은 백성이 집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몽골군의 창칼 아래 무고한 생명을 잃은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몽골군이 송의 백성을 구하고 송의 백성을 위한가 하시니 참으로 모를 말씀입니다. 비록 뜻밖의 일이기는 하나 금융국사 등은 손에서 잔을 놓친 것이 무안하고 창피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차에 곽정이 홀필열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니 홀필열의 명령만 떨어지면 곽정을 공격하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홀피렬은 여전히 호탕하게 웃어댈 뿐이었다. 내 평소 곽대엽의 성품에 대해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직접 뵙고 보니 역시 듣던 대로군요. 감히 곽대엽과 선친의 교분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사를 논하지 말고 그저 옛 이야기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곽정이 홀피렬에게 말했다. 타르의 아들이 이토록 대범하고 기계가 남다르니 앞으로 반드시 국가의 중임을 맡아 큰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감히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를 한마디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 말에 홀피렬이 가르침을 받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송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으며 기후도 좋아 예로부터 영웅호걸이 많습니다. 자고로 한 번도 이민족에게 굴한 적도 패한 적도 없습니다. 몽골이 한때 생각을 잘못해서 송을 공격하고자 하나 결국은 패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물러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홀피렬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충고 감사드립니다. 곽정은 홀피렬이 결코 진심으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볼까 합니다. 그러자 홀피렬이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며 인사를 했다. 손님을 안내해드려라. 그 말에 금융국사 등은 모두 깜짝 놀라서 일제히 홀피렬을 바라보았다. 제 발로 굴러들어온 적을 이대로 돌려보내다니요? 그러나 홀피렬은 끝까지 예의 바르게 곽정을 배웅했다. 홀피렬의 명령 없이 곽정을 공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곽정도 막사를 나가며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범한 인물이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자다. 곽정과 양관은 발걸음을 재촉해 말을 세워둔 곳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8명의 몽골 병사가 두 사람을 에워쌌다. 네 놈이 곽정이란 놈이냐? 너 때문에 수많은 우리 형제가 죽고 다쳤다. 왕爺께서는 널 놓아보내실는지는 모르나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병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몽골 씨름 기술로 곽정을 잡으려 했다. 사실 홀피렬은 곽정과 선친의 교분을 생각해서 직접 곽정을 잡으라 명령하기는 난처했다. 그래서 미리 막사 밖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공격하게 한 것이다. 일반 병사들 중에 몽골 씨름 기술이 좋은 장정들을 대기시켰다고는 하지만 어찌 그들이 곽정을 잡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어릴 적부터 몽골에서 자란 곽정 역시 몽골 씨름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곽정은 순식간에 4명의 병사를 집어서 멀리 던져버렸다. 다른 4명의 병사 역시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나동그라졌다. 그러나 홀피렬은 막사 밖에 이미 1000인대를 배치해두고 있었다. 이들 1000명의 병사는 모두 몽골 씨름에 능한 장사들이었다. 그런데 홀피렬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다. 거친 벌판을 누비던 유목민인 몽골군은 강자를 존중했다. 미리 명령을 받고 곽정에게 시비를 걸었던 8명의 병사들은 몰라도 아무런 행동 지침을 받지 않고 대기만 하던 1000인대는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홀피렬 생각에는 동료들이 나가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한 다른 병사들이 덤벼들 줄 알았다. 그런데 이들 1000인대는 몽골 정통 씨름 기술을 능란하게 구사하는 곽정을 보고 오히려 갈채를 보냈다. 곽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폭권의 예를 갖춘 후 모자를 벗어 한 바퀴 돌렸다. 이것은 몽골 사람들이 씨름에서 이긴 후 관중에게 답례하는 관습이었다. 모두가 더욱 소리 높여 갈채를 보냈다. 홀피렬의 명을 받고 곽정에게 시비를 걸었던 8명의 병사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곽정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다시 공격을 해야 할지 이대로 물러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대충 분위기를 파악한 곽정이 양과를 바라보며 가자고 말했다. 그러곤 곽정과 양과가 말에 올라타자 갑자기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또 다른 1000인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곽정과 양과를 포위했다. 아무리 두 사람의 무공이 천하제일이라고는 하더라도 기마병 1000명을 뚫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곽정은 양과가 혹시라도 겁을 먹을까봐 일부러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탄 말은 빨리 달릴 수 있으니 공격하려 들지 말고 무작정 성을 향해 달려가자꾸나. 우선 저들에게서 방패를 빼앗아 화살의 공격을 막으면서 말을 달리자. 곽정은 양과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우선 남쪽으로 달리다가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리려무나. 양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양양성은 남쪽에 있는데 왜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리라는 걸까? 아, 그렇군. 홀피렬의 군마가 틀림없이 남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터이니
우선 방비가 소홀한 북쪽을 뚫고 도망간 후 기회를 봐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갈 모양이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양과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홀피렬의 막사에서 몇 사람이 우르르 나오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 앞을 가로막고 섰다. 뒤이어 동륜과 천륜이 곽정과 양과의 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 바로 금륜국사가 날린 것이었다. 곽정은 동륜과 천륜이 날아오는 기세가 맹렬한 것을 보고 감히 손으로 잡아내지 못하고 얼른 머리를 숙였다. 동시에 두 손으로 말머리를 하나씩 밑으로 내리눌렀다. 그러자 말 두 필은 꼬꾸라지듯 앞다리를 꿇었다. 그 순간 동륜과 천륜이 말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더니 공중에서 한 바퀴 원을 그린 후 다시 금륜국사에게 돌아갔다. 그 사이 니마성과 윤국서가 두 사람 가까이 접근해왔다. 금륜국사와 소상자도 뒤를 따랐다. 어느새 네 사람은 곽정과 양과를 둘러쌌다. 사실 한 명 한 명이 무림 고수인 그들이 다수로 소수를 공격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곽정의 무공이 너무나 높았다. 그들은 어떻게든 곽정을 잡아 몽골 제1용사의 칭호를 얻고 싶었다. 그들은 행여 남에게 기회를 빼앗길까봐 앞다투어 곽정을 향해 덤벼들었다. 윤국서는 옥구슬이 박힌 황금연편을 들고 있었고 소상자는 곡상봉이라 불리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중 니마성의 무기가 가장 특이했는데 그는 손목에 철로 만든 뱀 모양이 새겨진 짧은 채찍인 영사단편을 휘감고 있었다. 뱀머리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금륜국사는 금륜을 들고 있었다. 그는 영웅대연에서 양과에게 금륜을 빼앗긴 후 금륜이 없으니 자기 이름인 금륜국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유명한 대장장이를 시켜 양과에게 빼앗긴 것과 똑같은 금륜을 만들게 했다. 곽정은 이 네 사람을 살펴보았다. 그 기세며 무기의 모양으로 보아 윤국서가 가장 약해 보였다. 곽정은 속으로 방향 설정을 하며 먼저 소상자의 얼굴을 향해 일장을 쭉 뻗었다. 그에 맞서 소상자는 곽정의 손바닥을 향해 봉을 날렸다. 소상자의 곡상봉은 흰 천이 감겨 있고 그 끝에는 밧줄이 달려 있었다. 곽정은 또 다른 손으로는 신룡파미 초식으로 윤국서의 금편을 잽싸게 잡아챘다. 그러자 윤국서가 당황했다. 갑자기 곽정이 공격해오자 윤국서는 금편을 휘둘러 막으려 했으나 금편 끝이 이미 곽정에게 붙잡힌 뒤였다. 곽정이 금편을 당기니 윤국서의 몸이 곽정 쪽으로 쏠렸다. 순간 윤국서는 왼손에 나리선 비수를 꺼내들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윤국서는 그대로 곽정에게 딸려가면서 그대로 비수를 쭉 뻗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은 금편을 잡고 있던 오른손에 진기를 불어넣었다. 순간 윤국서는 밀려오는 엄청난 진기에 기혈이 뒤틀리며 가슴이 턱 막혔다. 눈앞이 어지럽다 싶더니 바로 붉은 피를 토해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금륜국사의 금륜과 소상자의 곡상봉이 동시에 공격해 들어왔다. 곽정은 잽싸게 금편을 놓고 금륜과 곡상봉의 공격을 막았다. 윤국서는 스스로 부상이 가볍지 않음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좌정하고 앉았다. 그는 더 이상 피를 토하지 않도록 단전에 기를 모았다. 그러는 사이 공수를 주고받던 금륜국사와 소상자 그리고 니마성은 곽정과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곽정은 소상자와 니마성의 무기를 자세히 관찰했다. 곡상봉은 강철로 만든 듯 매우 무거워 보였고 끝에 밧줄이 달린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니마성의 영사단편은 매우 특이했다. 거기에는 삼각형의 뱀머리 모양이 달려있고 뱀의 몸통은 많은 쇠구슬로 이어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뱀머리와 꼬리 등도 매우 날카로워 보였다. 뱀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머리와 꼬리가 제각기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방향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세 사람이 동시에 곽정을 향해 각자의 무기를 뻗어왔다. 거기에 곽정은 장풍으로 맞섰다. 세 사람의 무기와 곽정의 장풍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면서 보이지 않는 힘의 막이 형성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큰 체구의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다가왔다. 바로 마광자였다. 마광자는 동으로 만든 굵고 긴 숙동곤으로 곽정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순간 마광자의 몽둥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의 막에 부딪혀 위로 튕겨 올랐다.
마광자는 비명을 내지르면서도 손과 팔에 힘을 주어 숙동곤을 겨우 붙잡았다. 그러자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마광자는 자세를 가다듬은 후 다시 힘을 주어 숙동곤을 내리쳤다. 그러나 숙동곤은 다시 강력한 힘의 막에 막혀 튕겨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관은 얼른 칼을 뻗어 마광자의 등을 겨냥하면서 외쳤다. 마광자, 내 칼을 받으시오. 양관은 마광자가 사람됨이 착하고 소박한 데다 몇 차례 자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다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광자는 깜짝 놀라 공격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양형, 왜 그러는 거요? 어서 물러나시오. 양관은 빠른 속도로 칼을 휘둘러 마광자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마광자는 양과의 공격에 밀려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마광자는 양과의 공격이 워낙 빨라 막는 것만도 힘에 겨웠기에 양과가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다. 양과는 곽정과 상당한 거리가 벌어지자 칼을 거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형을 구해드리려고 공격한 겁니다. 그 말에 마광자가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누가 듣겠어요? 마광자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했다. 누가 들으면 어때서 그러시오? 난 곽정 따위가 두렵지 않단 말이오. 그냥 평범하게 대답한 것인데도 그의 목소리가 하도 우렁차서 일반인이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세요. 그 말에 마광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곽정은 사술을 쓸 줄 알아요. 그 사술에 잘못 걸리면 목이 날아간다고요. 그러니 마형은 절대로 곽정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마광자는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양과는 마광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곽정의 무공이 뛰어나니 조심하라고 말하면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 만약 곽정이 사술을 쓸 줄 안다고 말하면 순진하고 소박한 사람인지라 틀림없이 속을 것이라 생각했다. 조금 전 곽정의 머리를 내리칠 때 몽둥이가 무엇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위로 튕겨 올랐죠. 이상하지 않아요? 윤형을 봐요. 윤형의 무공도 상당한데 덤비자마자 부상을 입었잖아요. 마광자가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마광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직도 미심쩍은지 금융국사와 소상자를 바라보았다. 양관은 마광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눈치챘다. 국사는 승려니까 부적을 그릴 줄 알잖아요. 국사가 저 두 사람에게는 부적을 그려줬는데 마형에게도 주었나요? 양과의 말에 마광자는 분한 듯 안 줬다고 대답했다. 꺼봐요. 금융국사라는 자는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 마형에게만 부적을 안 줬잖아요. 나중에 꼭 따지세요. 그 말에 마광자는 이를 부두득 갈며 금융국사를 욕했다. 그럼 우린 어쩌지? 그 물음에 양과가 피식 웃었다. 뭘 어째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는 거죠. 그 말에 마광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군. 양형 덕분에 살았네 그려, 고마워. 양과가 돌아보니 곽정은 항룡시 8장으로 세 사람의 합공을 막아내고 있었다. 금융국사 등은 곽정이 비록 내공이 강하기는 하나 계속해서 막강한 장풍을 바라고 있으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곽정은 근 20년 동안 구음진경을 연마해왔다. 그랬기에 지치기는커녕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공력이 높아만 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과는 저도 모르게 감탄했다. 양과 역시 고묘에서 구음진경을 연마했지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수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지금 곽정이 펼치는 초식을 보면서 그때 외운 구결과 비교해보니 새삼 깨닫는 바가 많았다. 양과는 곽정의 초식을 보고 배우느라 복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하지만 상대 역시 당대의 이름 높은 고수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국사의 금륜이 점차 위력을 더해갔다. 니마성의 단편도 공격의 강도가 높아졌다. 곽정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다간 결국은 내가 패하고 말 텐데 관은 아까 그 체격 큰 놈이랑 싸우고 있는 모양이군. 아까 보니 그 녀석은 무공이 대단치 않아 보이던데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까? 빨리 과와 힘을 합쳐 빠져나가야 할 텐데. 곽정은 워낙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터라
잠시도 주위를 둘러볼 틈이 없었다. 그러니 양과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광자와 함께 네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을 줄 어찌 알겠는가. 그때 갑자기 소상자가 괴성을 지르면서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곽정을 향해 곡상봉을 내뻗었다. 곽정은 살짝 피했으나 비릿한 냄새가 나면서 현기증을 느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면서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졌다. 곡상봉 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 것이다. 독국물임에 틀림없었다. 곽정은 급히 뒤로 물러나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소상자는 곽정이 분명 독가루를 들이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뛰어올라 또다시 독가루를 내뿜었다. 이 독가루는 소상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맹독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